둘이 독식하는 겁니다. 앞으로 5나노, 3나노는 경쟁이 더 치열하겠죠. 둘이 독식해 전 세계를. 자, 저 부분에 인텔도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40조 원 중에 180조 원이 반도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수혜주가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슈 인사이트 시즌2 22번째 시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슈 인사이트가 지금까지 이제 만 1년을 막 이제 첫돌이 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수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흔치 않아요. 특히 주식 방송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 응원과 사랑 덕분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1년인데 특별한 주제가 저희들한테 찾아왔습니다. 바로 삼성그룹에 대한 부분입니다. 240조 투자를 발표한 삼성그룹이 중요한 이슈로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투자 발표 났으니까 바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삼성그룹이 투자 발표를 했을 때도 실제 그렇지 않았고요. 향후에 수혜주들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했죠. 오늘 강의는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라는 주제로 어떤 게 핵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이 물론 240조를 투자한다고 발표는 했어요. 그래서 240조 원을 신규 투자라고 말했지만 이게 진짜 신규 투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40조 원을 통해서 4만 명을 고용 창출하겠다. 직접 고용이에요.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1위를 하겠다. 삼성이 1위 못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메모리, 기억하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는 기억하지 않지만 연산 처리를 한다든가 혹은 인공지능을 설계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 앞으로 미래잖아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러면 과연 앞으로는 미래는 누가 지배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 시스템 반도체죠. 그래서 삼성이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하겠다는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1위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를 하청받아서 찍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게 1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 시스템 반도체에는 종류가 많죠. 스마트폰, 즉 모바일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각종 컴퓨터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각종 그래픽 카드에 들어간다든가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든가 전부 다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이 F를 누르고 1등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걸 하청받아서 그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여기에 1위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파운드리라고 그러는 건데요. 자, 그리고 바이오도 다가 아니죠. 제2의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AI 로봇 등 4차 산업을 당연히 강화해야 되는 거지. 이제 세계적인 추세니까. 자, 그러면 240조 원을 저렇게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받겠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아직 아는 삼성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연도 1월 초에 발표한 내용에서 대폭 수정이 됐죠. 원래 삼성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비전 2030이라고 해서 반도체 얼마 투자해요? 그렇죠. 133조 원. 언제까지? 2030년까지. 2030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한다겠죠? 133조 원을. D램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나요?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나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D램은 삼성의 큰 그림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오스틴 공장에 1차로 2023년까지 19조 원을 투자해서 그 다음 해인 2024년부터 7나노나 10나노가 아닌 3나노급을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평택 공장에 10조 원 투자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나왔네요.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 구축. 특히 이 파운드리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의 공정 과정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삼성이 비전 2030이라고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거는 133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240조.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2030년까지가 아니라 2024년까지. 2024년 끝나면 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겨우 240조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삼성물 180조 투자하기로 했는데 삼성그룹 전체는 그래서 겨우 60조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반도체. 왜? 겨우 4년 단위 혹은 3년 단위로 저렇게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데 원래는 2030년까지 저 규모였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2023년까지 집행하고 2024년도부터는 생산하는 거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3년 지나면 또 투자해야 돼. 2024년부터는. 그 다음 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전 2030이 아니라 확 땡겨진 거죠. 결국은 오스틴 공장, 이거 미국 공장인데 오스틴에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스틴 공장이 13조 원 있고 평택 10조 원 있는데 여기에 또 더해서 다른 쪽, 텍사스 쪽이 아니라 뭐 뉴욕이라든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19조가 아니라 40조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포함해서. 이거는 3나노인지 5나노인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면 삼성은 그러면 갑자기 왜 저렇게 갑자기 많이 투자를 하느냐? 보시면 경쟁사인 대만의 TSMC가 2000 몇 년도에요? 2023년도죠. 얼마? 1000억 달러를 2023년까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어디에? 네, 시스템 반도체 공장. 10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냐? 117조 원입니다. 삼성이 금액으로는 아까 보면 훨씬 많은 것 같죠. 비전 2030. 133조니까. 그런데 거기는 회사를 1년 단위로 나눴을 때 향후 10년간이니까 13조 원밖에 안 됩니다. 년 단위로. 여기는 117조 원을 3년 해야 되니까 얼마예요? 3배 많은 거예요. 33조, 40조 가까이씩 쏟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횟수로 따지면. 대만의 TSMC가 훨씬 더 강력한 투자예요. 그래서 삼성의 240조 원 투자 중에서 약 180조 원 정도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 2023년까지 투자될 걸로 보여집니다. 대만의 TSMC하고 경쟁하겠다는 거죠. 2등은 필요 없다. 반도체는 1등만 살아남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삼성이 그럼 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비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비를 깔아서 반도체 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D램 같은 경우는 보통 라인이 한 3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한 개당 2조 원에서 3조 원 하는 거.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공장 하나는 약 10조 원짜리가 맞아요. 삼성 평택 공장처럼. 그때 그러면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혹은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원래 2030년도까지 1조 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수주를 받기로 했다. 근데 갑자기 2023년도까지 10년간 받아야 될 거를 3년간 받는 걸로 확 땡겨서 받아들인 거죠. 회사들의 단기 매출액이 앞으로 2, 3년 내에 확 늘어나겠죠. 금액도 더 커졌지만. 앞으로 이런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업체, 패키징 업체, 그리고 패키징 한 이후에 테스트 업체, OSAT라고 해갖고 요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 뭐라 하게 되겠습니까? 후공정 업체, 테스트와 그리고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 오게 됩니다. 전 세계에 뭐 이 회사가 몇 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분야 세계 1위는 대만의 TSMC니까. 인텔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많이 있지 않느냐. 딜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 없습니다. 중국 애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네, 있지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자동차를 요즘 만드는데 예를 들어 한 10년 전, 20년 전 자동차 수준으로 만든다. 뭐 석탄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휘발유 리터당 뭐 5km밖에 못 가는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구닥다리 자동차를 누가 사겠습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와 인텔밖에 없어요. 현재 수준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수혜주를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반도체는 똑같은 반도체 회로도를 똑같은 어떤 크기의 회로도를 그리냐가 중요한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10나노입니다. 10나노. 자, 그런데 2017년부터 대만의 TSMC는 10나노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삼성전자는 언제부터 생산했습니까? 2016년도 전후부터. 좀 빨랐어요. 삼성이. 이때까지는. 최근 3, 4년간 이제 경쟁이 뒤처지기 시작한 거죠. 누가 삼성이. 7나노는 누가 먼저 생산해요? 대만의 TSMC.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 모바일 쪽에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경쟁력 있는 게. 똑같은 회로도인데 누구는 10 곱하기 10에다가 그려놓을 수 있고 누구는 5 곱하기 5에다 그려놓는다. 5나노에다가. 그럼 똑같은 면적이면 10 곱하기 10에 5나노 칩은 몇 개 만들어 갑니까? 4개 들어가죠. 4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면적은 절반이지만 길이 세로 곱하기 가로는 그렇지만 10 곱하기 10에 5 곱하기 5는 4개가 생산된단 말이에요. 저걸 초미세 공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10부터. 아까 보셨지만 삼성은 2024년부터 3나노급을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그러죠. 지금 이미 5나노, 7나노, 요즘 대세는 7나노입니다. 7나노가 시장 점유율에서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이제 5나노로 건너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대량 생산 체제는. 삼성과 대만의 TSMC는 5와 7이죠. 인텔은 지금 몇 나노입니까? 아직 14나노예요. 10나노 공장 만들다가 실패했죠. 중국에서. 철수.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나 아직도 14나노, 12나노입니다. 인텔이 인수한다고 한 거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뭐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다 그러는데 14나노짜리 인수해봤자 안 빠집니다.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데 다 14나노예요. 7나노는 고사하고 근데 이 격차가 어느 정도 어렵느냐. 초등학교 12나노, 14나노에서 10나노로 들어가는 게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수학처럼 건너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미적분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나노로 진입하기가. 전 세계에서 지금 10나노 이하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누굽니까? 대만의 TSMC, 삼성전자 말고는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미래 반도체는 누가 지배한다?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대만의 TSMC가 53%에서 대략 요즘 60%, 삼성전자는 17%에서 20%. 그럼 아까 보셨지만 글로벌 파운드리 7%, 대만 7%, UMC, 중국 SMIC 4.5% 이런 식인데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죠. 왜? 여기는 말 그대로 구닥다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는 7나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나노 이하가 대세인데 앞으로 5나노, 3나노고 이런 회사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앞으로 5년 내로도. 인텔도 마찬가지. 그럼 7나노는 결국은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60대 40 둘이 독식하는 겁니다. 앞으로 5나노, 3나노는 경쟁이 더 치열하겠죠. 둘이 독식해 전 세계를. 자, 저 부분에 인텔도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부터 10나노나 7나노를 대량 생산한다는데 삼성하고 대만은 벌써 투자 규모가 틀리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110조 원.
삼성은 180조. 앞으로 3년, 2024년까지. 240조 원 중에 180조 원이 반도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수혜주가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파운드리 공정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OSAT 그리고 소재 및 부품업체 여기 종목들 있죠. 네페스, 테스나, 네페스, 아크, 엘비세미콘, SF 바이오체, 하나마이크론, TS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덕산, 리노, ISS, 유니테스트, 테크잉,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군 중에서 아직 실적 즉 가격이 아직 안 올라가고 경쟁력 있는 종목들 여기 가운데 이미 다 선반영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런 부분들의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가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삼성은 이거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미국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 디램 반도체 이게 이제 10억 달러인데 끝자리가 그러니까 즉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에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죠. 한국 돈으로 한 170조 원 정도 됩니다. 좀 넘겠네요. 여기도 비슷하고 2022년 정체되어 있죠. 굉장히 앞으로 3, 4년 뒤에나 조금 성장합니다. 한 180조 원대 이상으로. 그렇지만 앞으로 3, 4년간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삼성이. 결국은 본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본인들의 기존 시장보다 2배나 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걸 못 찍어내면 국제사회에서 도태가 돼요. 삼성이 앞으로 3, 4년 내로 투자하기로 한 180조 원 반도체 쪽에 그리고 삼성그룹 전체 240조 원인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1년 매출액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 3월까지 2019년대 매출액이 230조 원이에요. 2020년대는 236조 원이고 이번 연도는 한 275조 원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자, 반면에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27조 원 230조에서 35조 원 이번 연도는 50조 원 정도 예상하는데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이해되시죠? 앞으로 3년 내에 240조 투자하는 것 중에서 180조 원을 반도체 쪽에 투자하는데 거의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벌어들이는 거는 다 반도체에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디램입니까? 파운드리입니까? 네, 파운드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 즉 대량 생산으로 막 찍어내는 디램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핸드메이드 형태로 회사별로 받을 수밖에 없는 대만의 TSMC와 전세계 판도를 놓고 경쟁하겠다는 거죠. 왜? 반도체는 2등은 필요 없거든요. 2등은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미국도 못 따라오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저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야, 퀄컴도 있고 뭐 NXP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AMD도 있지 않느냐. 퀄컴, 애플, AMD, 엔비디아 이런 주가들 다 요즘 급등 나오고 있는데 그런 주식들이 공장이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만들지 않잖아요. 반도체 설계 회사지. 퀄컴의 모바일 칩 반도체 설계 회사.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자기 애플에 들어가는 거 칩 설계 회사. AMD 노트북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칩 설계 회사 모바일이나 인텔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본인들이 그래픽 카드 만드나요? 네. 설계하면 그거 갖고 누가 만들어요?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즉 건물 설계 회사하고 그 건물을 직접 올리는 시공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직접 지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드웨어적인 능력 있는 회사. 인텔이 칩 설계 능력이 반도체 칩 설계 능력이 없어서 10나노 공정 진출 못했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설계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청 맡겨봤자 TSMC나 삼성한테 마진율이 30-40%나 나가야 돼.
그 돈이 아까운 거야. 본인들이 직접 그 공장을 지었죠. 한 5년 전부터. 실패했죠. 그 주가가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AMD가 인텔을 누르고 경쟁사가 인텔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아직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AMD 주가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맨날 날아가는데 10나노 공정에도 진출을 못했어요. 공장이 없습니다. 즉 머리는 있는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손, 다리, 근육이 없는 거예요. 제갈공명인데 본인의 그 계획을 살 수 있는 관우라든가 조자룡이라든가 안에 장수들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이 그런 형국이래요. 그걸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인텔이나 애플이나 엔비디아로부터 그들이 생각한 청사진을 그 반도체 칩을 구현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현재로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투자하겠다는 것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거고 그 분야 1등이 되고 싶다는 거죠. 앞으로 3, 4년 내로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페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대규모 발주가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이미 올랐다가 꺾어지는 종목도 있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번에 조정받았다가 가려고 하는 종목이 있고 이런 걸 공략해야죠. 10배 이미 난 종목은 이런 건 아니고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OSAT 패키징 종목들과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테스트 그걸 파운드리와 테스트를 OSAT라고 합니다. 이건 전문성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매력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미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 알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사라고 그랬어요. 떨어질 때마다 사라고 그랬죠. 추격 매수하고 물리고 지금 안 올라가요. 추천한 거 안 됐어요. 제가 항상 추격 매수하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매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한 번 또 레벨업하고 또 레벨업하고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종목들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차트로 잘 보실 줄 아시잖아요. 활용하셨으면 오늘 삼성그룹 240조의 투자 바로 파운드리가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2번째 시간 바로 삼성그룹 240조 투자 이것이 핵심이다. 시스템 반도체에 있는 파운드리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